네, 안녕하세요. 벌써 week 4, 데이터 다루기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뭐냐면, 통계랑은 살짝, 그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R 관련한 이제 내용인데,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민이라든지 뭐 미디안 같은 거를 이제 구할 때 R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 이제 통계를 배우다 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그 필요성에 맞게끔 이제 계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정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매저 그리고 지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 게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온도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30도 이렇게 하면 되게 더운 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뭐 33 degree 셀시어스라고 하면 애들이 아예 감을 못 잡아요. 뭐 33도 엄청 추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33도를 여기 단위, 그러니까는 페른하이트로 바꾸면 거의 100도가 거의 다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3도라고 하면 엄청 추운 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여기 이제 미국에서 날씨가 좋은 날씨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72, 74 이 정도가 이제 저는 되게 저한테 알맞은 단위인데, 72 파렌하이트라고 하면은 알맞은 단위지만 한국에서는 72도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바꾸는 공식이 있습니다. 화씨랑 이제 섭씨랑 그 두 개를 바꾸는 공식이 있는데, 화씨가 만약에 72도로 화씨다 그러면은 그 셀시어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32를 뺀 다음에 그다음에 곱하기 9분의 5를 하면 셀시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89도를 섭씨로 바꾸면 31.66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들을 섭씨로 바꾸려면은 R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그 방금 위에서 정의한 이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67-32 곱하기 59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R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67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9분의 5를 곱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9분의 5 이렇게 하면 19.44도가 되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가 5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5개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숫자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45, 92, 그 다음에 83, 70 이렇게 해서 이 5개를 전체 다 실행시키면 우리가 이 5개의 숫자를 그 섭씨로 한국 온도로 바꾼 5개의 숫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9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7도, 33도, 28도, 21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R 프로그램의 장점을 배웠죠. 어떻게 했냐? 어떤 거냐면 이 전체를 이제 벡터로 놓고, 그래서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32를 뺍니다. 그러면 각각의 숫자에서 32가 다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템퍼러처인데 F로 돼 있는 템퍼러처다 해가지고는 템프 F라고 이제 저장을 한 후 템프 F에다가 32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다시 9분의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벡터 캘큘레이션이 돼서 5개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방법, 첫 번째 방법보다는 이 두 번째 방법, 이게 훨씬 더 이제 보기가 편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식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외우고 있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매번 꺼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순간 R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나도 내 함수, 나만의 함수를 만들고 싶다 해서 예를 들어서 convert f를 이제 섭씨로 바꾸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만약에 첫 번째 67이에요. 그러면은 67화씨 67도를 이렇게 딱 넣어서 돌리면은 이 값이 방금 이제 바꿨던 요 19.44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게 되고,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R에서의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함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vert f to c라고 하고, 얘는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벡터다 아니면은 매트리스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convert f to c라는 애는 이제 나의 펑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펑션은 어떠한 입력값을 받는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템퍼러처인데 우리가 F 화씨로 이제 입력된 그 온도를 넣을 거죠. 그래서 temp F라는 입력값을 받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줄 때 definition을, 이걸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함수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런 중괄호 안에다가 써주면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결과를 저희한테 뱉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conv f to c라는 함수를 펑션으로 만들고 싶고, 그거에 이 함수의 입력값은 temp f야 라고 알려주고, 이 convert f to c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 중괄호 안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식을 그냥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더 return result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입력받은 temp f라는 애를 여기에다가 넣고 이 식을 돌려줘. 그런 다음에 이 전체 이렇게 계산한 값을 result에다가 넣어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result라는 거를 이만큼을 돌린 다음엔, 이 줄을 돌린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값을 반환해줘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conv f to c라는 이 부분, 이만큼을 돌리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R에서 돌아간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함수가 정의가 된 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R에서 네가 정의한 그 conv f to c라는 이 함수가 잘 알아먹었어. 내가 잘 알아들었어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무런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빨강색 글씨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맞게 정의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코드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아까는 이 conv-f2c라는 애가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왔죠. 그래서 could not find function conv-f2c. 이 말은 conv-f2c라는 애를 네가 실행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애 없는데? 라고 이렇게 에러를 아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으니까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tempf라는 애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방금과 같이 tempf가 벡터일 때도 이 tempf에다 벡터를 넣어도 벡터의 각 값의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해주는 그런 연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연산을 하고 나면 다시 벡터가 될 테니까 리절트가 이번에는 벡터가 될 거고 이 return 리절트를 하면 벡터 자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tempf 이 어디 있죠?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 tempf 자체에 지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5개의 벡터가 전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tempf를 넣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넣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블로그에도 제가 써놨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구문을 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함수명 그리고 이 함수명을 얘를 이제 이 함수 이름을 나는 펑션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는 이제 입력값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 입력값을 가지고 계산 공식을 쓰는 거죠. 결과에다가 저장을 하고 리턴 결과를 하면 이렇게 그 함수를 만드는 구문이 완성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쭉 봤죠.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은 최빈값 함수를 만드는 건데 통계에서는 모드라는 최빈값 함수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